평균 가격 대비 6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 지금 팔면 후회한다. 한국 증시 흔들리면 이 주식부터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분명히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전 항상 강조드리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 결국에 그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2020년도에 아마 경험해 보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때보다 더 큰 유동성이 우리 시장을 상승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감사히 생각하면서 좀 이제 근본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해 놓으시면, 그럼 앞으로 한 1-2년 정도 이후로는 아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물론 빠르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진득히 기다려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진득하게 기다려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근본 있는 투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좀 좋은 분할 매수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요행을 바라는 순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과 그다음에 본인만의 그런 믿음을 잘 가지시고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맨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수급을 좀 추종을 합니다. 어떤 수급을 추종하냐면 메이저 기관들,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매수세를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분석을 해서 대형주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확실한 기준이 있죠. 일단은 일정 기간 내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수급 맥점, 시총 대비 또는 유통 주식 시총 대비 0.3% 이상 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깐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채널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추세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추세가 좋아졌느냐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 시장에 몰려 있던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흥국 시장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010년도로 진입을 하면서 신흥국의 자본들이 다시 선진 시장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은 굉장히 힘든 흐름이 이어졌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그런 선진국 지수들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15년 동안 계속 상승을 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은 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M7이라는 종목들이 저렇게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애플이 30 배나 올라갔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60 배, 8배 요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30 배나 올라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50배 이상이나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장은 누가 들어올린 것이다. 바로 시총 상위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미국장과 선진국 시장을 저렇게 끌어올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갔다가 선진국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온다? 신흥국으로 다시 자금들이 유턴을 할 겁니다. 지금 달러 가치만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거의 뭐 3년, 4년 만에 최대치로 달러의 이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불리해지겠지만 우리나라에 자금을 투입하는 외국인들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2020년도의 흐름이 2000년도의 흐름이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2008년도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그때도 엄청난 유동성과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제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자, 앞서 예시를 봤듯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은 이렇게 7 종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15개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이 주가 상승을 이루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작은 소형 잡주들을 공략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근본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한번 승부를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에 애플이라든지 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랐어요. 항상 고점일 것 같다, 고점일 것 같다 했는데 지금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진짜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이내의 종목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대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은 결국에 개인들이 끌어올려 주겠습니까? 아니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100조, 200조 투입을 하더라도 단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증시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다릅니다. 그냥 뭉탱이로 그냥 쓸어 담아 버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성.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100만 대군이 성을 함락시킬 때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도 일자로 그냥 쭉 서 가지고 한 놈씩 들어가면 성을 함락을 못 시키겠죠. 그냥 100만 대군이 한꺼번에 그냥 쳐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성을 함락시키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그 수급의 이 속성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은 그냥 일렬로 서 가지고 개인 플레이입니다만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냥 한꺼번에 종목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잘 추적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종목의 주가 상승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예측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겠구나.' 이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 매집 비율, 이 매집 비율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매집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매집 비율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오늘 딱 2개 정도 소개를 좀 이제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매집 비율을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폭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2년 전에도 강조를 드렸고요. 1년 전에도 강조드렸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너무 많이 매수해서 그런 거예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2024년도부터 2025년도 4월 달, 그러니까 여기죠. 급등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5월 달부터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전의 흐름을 보시면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죠? 거의 뭐 한 9천억 이상을 매수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조 이상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데 갑자기 5월 달 들어 가지고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집을 1년 동안 하긴 했는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계속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명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더라고요. 자,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따지셔야 됩니다. 자,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그다음에 평균 가격대. 자, 4월 달 작년 4월 달에서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자, 요렇게 저점과 고점을 끄면 딱 중간값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값을 평균값으로 치고 자, 유통 주식과 그다음에 이 평균 가격대를 곱해 보니까 10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매집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9,800억. 여기 9,800억이죠. 자, 거기에다가 나누기. 자, 여기 10조 유통 주식 시총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100을 곱하면 그럼 9.8%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1년 동안 4월 달에서부터 4월 달까지 1년 동안 9.8%를 매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기대 상승률을 구해보면 매집 기간 평균 가격 대비 100% 이상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100%냐? 9.8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요. 매집 비율에 곱하기 10을 하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기대 상승률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100%냐? 평균 가격대. 1년 동안 매집한 평균 가격대 대비 100%예요. 자,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00%를 넘어서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200%나 상승했을까? 6월 달에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100%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서 200%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안 나오고 또 한 3-4주 조정을 받았겠죠. 하지만 또 들어올립니다. 어디까지? 100%까지 또 들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집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강한 흐름이 안 나온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 종목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2024년도 1월 달에서부터 2024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요 구간입니다. 자, 급등하기 전에 자, 대시세계 나오기 전 요 흐름의 매집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자, 유통 주식 대비 평균 가격대 곱해 보니까 3.4조가 나오고요. 현대로템은 자, 매집 비율을 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자, 여기서 거의 한 7,600억, 7,700억 정도 매집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3.4조 이렇게 나눠 주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 현대로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서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얼마나 매집을 했느냐? 22%를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상승률은 몇 프로죠?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 그래서 220%가 기대 상승률이 나옵니다. 어디서? 여기 평균 가격대에서. 그래서 평균 가격대에서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느냐 보니까 3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 6월 달에 시장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이 반등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220%지만 자, 시장이 반등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도 결국에 이 매집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셨다면 그러면 좋은 수익을 좀 이제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저희 수익맨 채널에 여기 요런 자리들을 보면 항상 추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특히나 요 구간 작년 11월 달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현대로템이었어요. 왜냐? 빠지니까. 이렇게 매집이 잘 된 종목이 갑자기 빠진다. 그럼 무조건 담아야죠. 올라갑니다. 요렇게. 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 비율을 보니까 11%입니다. 자, 11%이기 때문에 110% 이상 기대 상승률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10%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데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왜냐?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집이 잘 된 종목은 역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그렇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작년 12월 달에서부터 4월 달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집 기간입니다. 자, 이때 이제 11%를 매집했고 이때 22%를 매집했고 자, 이때 9.8%를 매집했습니다. 이 노란색 이 칸 안에서. 자, 그러고 나서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년 12월에서부터 올해 4월까지 따져 보니까 13%의 매집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30%. 지금은 한 140% 정도 상승했거든요. 딱 지금은 주가 매집 비율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 2024년도 10월 달에서부터 2025년도 5월 달까지 매수한 금액을 보니까 1.7조 이상을 순매수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기 전달까지 했을 때 1.7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유통주식 시총이 27조가 나와요. 그리고 1.7조가 나오니까 1.7조 나누기 27조를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6.2%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상승률을 보니까 매집 기간 평균 가격 대비 해보니까 60%가 나와요. 자, 6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40%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네, 60% 상승을 해야 정상인데 40%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죠? 시장이 밀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잘 가다 시장이 밀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밀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못해도 지금 요 구간 대비해서 요 평균 가격대 대비해서 60% 이상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40%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리면 네이버는 눌리면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페이 상장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이 여기서 매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들어올리고 그리고 빼야 그래야 그들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60%보다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눌리는 자리에서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만약에 매집 물량을 늘려준다. 그러면 더 크게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매집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4% 정도 나와요. 예, 4% 정도 나오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가격 대비 40%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런 구간에서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왜냐? 매집이 잘 됐다.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40% 정도는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지 시장이 좋으면 80%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기관들이 매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주식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몇 퍼센트가 평균 가격 대비 얼마나 변동성이 나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조금 더 안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집 비율을 계산하는 흐름, 예시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 종목 정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좀 이제 괜찮은 종목 두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 흐름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흐름을 함께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좀 따져 보냐? 자, 올해 1 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1 월부터 그다음에 자, 오늘까지. 자, 오늘까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올해 1 월부터 그다음에 올해 6 월까지, 6월 말까지 요렇게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생각보다 매집을 많이 했네요. 자, 지금 보니까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죠? 1,600억 정도 매집을 했고, 외국인들이 거의 970억 정도 매집을 했네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매집을 해 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자, 유통 주식 대비 시가총액을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자,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요렇게 유통 주식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나누어 요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그 계산기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 계산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통 주식을 요렇게 좀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평균 가격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수급 흐름을 보면 자, 1월 1 일에서부터 오늘까지잖아요. 자, 그러면 1월 1 일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이 4등분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1월 1 일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자, 요렇게 그으면 딱 중간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요렇게 중간값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중간값을 보니까 253 3천 원이 나오네요. 자, 그냥 뭐 다른 거 빼고 그냥 250,000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 250,000 원을 해 주면 자, 그러면 하이브의 유통 주식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억, 100억, 1,000억, 조. 5조 4천억이 나오네요. 자, 하이브의 유통 주식 시가총액은 5조 4천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집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조 4천억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더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1,600억이고 요렇게 한 2,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2,600억. 자, 그러면 자, 2,600억에 자, 2,600억에 나누기 자, 5조 4천억 정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5조 4천억. 이렇게 하면 요렇게 딱 구해집니다. 자, 요렇게 구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자, 4.8%를 매집을 했구나. 이 하이브라는 종목은 1월 달에서부터 오늘까지 4.8%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 상승률은 몇 프로가 되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을 하시면 48%가 되겠죠. 그쵸? 예, 48%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디 대비? 여기 중간값 대비. 중간값 대비 48%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가 48%의 변동성이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25% 나왔네. 25%. 예. 25%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5%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들어 가지고 살짝 밀리는데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매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도 괜찮고요. 지금 자리도 지금 이 180 분봉상
눌림목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라인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일봉상 요런 자리들도 괜찮습니다. 280,000 원 자리도 괜찮고 주봉도 괜찮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240,000 원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하이브라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 180분봉에서 한 번, 일봉상에서 한 번, 주봉상에서 한 번 요렇게 매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도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수급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야 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좀 이제 해 줬지만 뭐 과거의 흐름을 좀 따져 보자면 자 과거의 흐름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월 달부터 해서 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 보시면 올해 1월 달, 2월 달, 자 올해 3월 달, 자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시면 올해 3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한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과 이제 투신이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만약에 뭐 금투 쪽에서 한 1,000억치 매수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투 쪽은 이게 증권사 고유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단기성 수급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의 돈으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상승하든 반드시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력 부분에 있어서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 또 장기성 자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기성 자금을 추적을 하면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매집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올해 3 월부터 올해 6 월. 자 3 월에서 6 월. 거의 한 3 개월치죠. 자 3 개월치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개월치를 보시면 자 6월 오늘에서부터 3월 달 자 3 월 4월 달 최저점에서부터 자 최고점 자 요렇게 그어 보니까 자 중간값이 나오죠. 자 중간값이 120,000 4천 원입니다. 그냥 120,000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값은 평균값은 124,000 원이고 자 유통 주식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주식 2,900만 주 정도 있네요. 자 2,900만 주. 자 그러면 2,900만 주에 자 곱해야 되죠. 뭘 곱해야 되죠? 자 중간값. 자 요거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24,000 원. 자 곱하기 그냥 120,000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20,000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3조 4천이 나옵니다. 자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4천억.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3조 4천억.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했느냐 3 개월 동안. 자 3 개월 동안 따져 봤을 때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200억 나누기 자 3조 4천억이라고 했죠. 자 3조 4천억 요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이렇게 6.4%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3 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아모레 퍼시픽은 기관이 6.4%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대 상승률을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6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평균 가격 대비 64%가 상승을 해야 정상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20%밖에 상승 못 했어. 평균 가격 대비 20%밖에 상승을 못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또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요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60%이 평균 가격대 이 3 개월 동안의 이 매집한 비율에 따라서 6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40%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요 위로. 네, 그러니까 한 145,000 원 위로 한 40%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빠지면 3-4주 정도 좀 이제 빼거나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 바로 상승하되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 60%가 120%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 비율을 통해서 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이제 공부를 해 봤고, 그다음에 하이브와 아모레퍼시픽의 이 매집 비율을 구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저희 수민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수급에 대한 그런 분석법 요런 부분을 좀 최대한 정보 전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차트 분석이나 그다음에 뭐 재무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들이 사 주고 끌어올려 줘야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은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차트 분석이나 재무 분석을 끼워 맞추는 것이지, 수급 분석 없이는 제가 봤을 때 아무 분석조차 좀 이제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숙면 채널 항상 댓글 남겨 주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바를 받으시려면 아직 댓글 안 남겨 주시거나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숙면 채널이 현재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부를 좀 이제 하고 싶다, '나는 영상만 봐선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텔레그램 방에서 설명을 드리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장 시작 전에 뉴스들과 그다음에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렇게 뭐 뉴스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장전 주요 뉴스들 다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주도주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그다음에 자료집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화번호 없이 싹 다 배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털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데 뭐 개인정보 넘기지 마시고 차라리 수익맨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익!